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순국선열분들, 그분들 덕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 잊혀져가는 그 독립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신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독립운동이 벌어졌던 해외 사적지를 8년째 찾아다니면서 이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그 현장의 모습, 또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계신 김동우 사진작가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기자 출신이시라고요? 네, 신문사로 좀 다녔습니다. 몇 년 정도? 한 7, 8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사진 기자? 아니요, 그때는 글 쓰는 그냥 편집 기자였습니다. 취재 기자. 사진 작가는 언제 어떻게 되시게 된 거예요? 사진은 개인적으로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서 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게 됐죠. 예. 근데 신문사는 왜 그만두셨어요? 행복이 거기 없더라고요. 행복이 없어요. 네. 하긴 뭐 그렇죠. 네. 기자란 직업이 꼭 그렇게 행복한 직업은 아니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뭐 여행을 좀 했었고요. 여행? 예. 어떤 여행이요? 세계 일주도 좀 했었고요. 세계 일주? 예, 그 집 나와서 1년 동안 지구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요. 1년 동안 네. 혼자서 네. 몇 개 나라를 다니신 거예요? 그때 한 3, 40개국 정도 다녔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뭐 그런 경험도 쌓아보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요. 그러다 또 긴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또 여행? 예. 그러다 아주 우연찮게 인도에 가게 됐어요. 인도? 예. 예. 인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인도요? 예. 뭐 불교의 성지이고 그렇죠. 예. 인구가 많고 그렇죠. 땅이 넓고 예. 뭐 여러 가지죠. 타지말 뭐 이런 거. 네. 예.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도에 갔다가 우연찮게 그 델리에 가면 레드포트라는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진 성이 있어요. 성? 예, 성터. 옛날 이제 무굴 제국의 성터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가려고 이제 정보를 찾다가 이상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제가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1943년에 우리 광복군이 거기 갔다는 거예요. 1943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광복군이 네. 인도에 네. 충칭에 있었던 우리 임시정부, 그 광복군. 어. 그 인원들을 9명의 사람들을 선발해서 레드포트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레드포트가 그 당시에 주 인도 영국군 총사령부 터였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쓰고 있었던 터였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 광복군을 좀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9명의 사람들, 인면, 전구, 공작대를 파견하게 돼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면이 인도와 버마를 얘기하고요. 어. 전구는 전투 지역. 어허. 예. 그러니까 인도 버마 전투 지역에 파견된 공작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영국군하고 같이 작전을 해서 미얀마까지 갔던 역사가 있더라고요. 아, 영국이 2차 대전 전쟁 전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예, 우리가 특수전 임무를 맡게 된 거예요. 심리전단 뭐 이런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왜 하필 중심에 있는 우리 독립군을 요청했을까요? 우리가 일어도 잘하고, 예, 일본 말. 예, 그다음에 일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포로 신문 같은 거에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항일 의식도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연합군 편에서 요청을 받고 이제 보낸 건데, 우리도 이제 뜻이 있었죠. 어떤 거냐면 참전국 지위를 얻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판단했던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해가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했던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인도 땅에. 그게 너무 깜짝 놀랐죠. 그걸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서 레드포트라는 성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 그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그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런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정보가 인도가 기록한 거예요? 영국이 기록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 독립기념관이. 한국이. 예. 그래도 우리가 해내긴 해냈었군요. 그럼요. 자료는 갖고 있었군요. 예.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찾아봤죠. 우리의 독립운동의 국외 독립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예. 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찾아봤더니 학교 다닐 때 흔히 독립운동하면 뭐 상해, 뭐 만주, 연해주 요렇게 좀 배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활동을 했더라. 세계 곳곳에서. 곳곳에서, 예. 심지어 인도까지. 인도까지. 전 지구적이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그 현장들이 보존돼 있고 기록돼 있나 찾아봤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기록으로 흔적은 남아 있으나 현장에 관한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하더라. 네, 부족하고 그 현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카이빙 돼 있나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되게 가치 있는 장소기 때문에,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되뇌이면서 그 현장들을 기록해 나가면서 후대에 물려줘야 될 장소들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자. 다큐멘터리적으로 여기를 기록해보자. 내가. 예. 그럼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제 욕심만큼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레드포트가 주는 감정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현장을 처음에 기록해봤더니 여행자의 눈이 아닌 기록자의 눈을 봤더니 다른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전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작업이 좀 시작됐죠. 그나저나 그 레드포트 현지에는 9명 독립군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없죠? 없죠. 전혀 없죠? 네, 그 성터라는 것만 기록이 돼 있는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그 레드포트 어딘가에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놓으면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때 과거 이런 역사가 있었다. 네, 있었다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거기 가는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광복군이 스쳐 지나갔다는 것도 모르고 인도 역사만 듣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였어요, 레드포트? 그게 2017년도였습니다. 예. 제가 뭐 지금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기자 출신인데 기자가 행복하지 않아서 세계 일주도 하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네. 또 어떤 현장을 보니까 기자적 그 본성이 또 튀어나왔군요. 그게 발동을 한 것 같아요. 예, 뭔가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예, 내 시선으로. 예, 그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일. 예, 그게 좀 발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17년부터 8년째 세계 여러 나라를 혼자 힘으로 사비를 들여서 독립운동의 역사 현장 그 후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이야, 이거 대단하시네. 그래 시키면 재미없잖아요. 순전히 바로 그 해외 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을 찾아서라고 하는 명목으로 몇 개 나라를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이 작업만 위해서 한 11개국 정도 다녔습니다. 11개국. 예. 중국, 일본, 뭐 인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미국, 멕시코, 쿠바, 네덜란드, 러시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에도 있어요? 헤이그. 헤이그. 예. 거기 또 이준 열사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처음으로 묻혔던 무덤도 거기 있고. 예. 그런 여러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세계 예상치도 못했던 곳까지 우리 독립운동의 흔적들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기록의 흔적은 있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기록의 흔적만 있고 자료가 정리가 안 돼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뭘 찍어야 될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자료들을 이제 작업 가기 전에 논문도 보고 책도 보고 그다음에 먼저 다녀온 선답자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답사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 지역도 그렇죠. 역사학과 교수님들이 이런 지역들을 연구를 해주셔야 제가 가서 또 기록을 하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일단 공부를 해서 이제 리스트업을 만들고 이제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파악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장소는 시간에 맞춰서 뭐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시간 왜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 그게 그냥 노동자들일 수도 있고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법한 1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 현장을 담아보려고 노력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을 맞춰서 찍는다던가 날짜를 맞춰서 찍는다던가 그런 방식도 동원하면서 저만의 시선으로 이제 그 현장들을 재구성해보는 거죠.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됐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막상 찾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 왼쪽 첫 번째 사진이 그냥 풀 사진 같잖아요. 요 사진이요. 네네.
그게 이제 하와이에서 제가 찍은 사탕수수밭 사진인데 저 장소에서 120년 전이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했던 장소인데 사탕수수밭에 많이 갔죠. 네. 근데 이분들 일과가 너무너무나 슬펐어요. 5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6시부터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아침을 10분 동안 잠깐 먹고 12시쯤에 11시 반이나 12시쯤에 점심시간을 가지는데요. 점심시간이 30분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30분 동안 그렇게 6시간 동안 일하고 어떻게 뭘 하셨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리 먹고 어디 가서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시에 맞춰서 누워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재구성을 해보는 거죠. 그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한 그분들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 댔잖아요. 네, 최근에 밝혀진 이제 연구 자료에 예. 따르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의거를 한 다음에 전 세계에 있었던 흩어져 있던 한국 사람들이 의연금을 보내주거든요. 하와이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의연금을 보내줘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이제 명부 같은 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무덤들이 찾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예, 그래서 이제 하와이가 미주 독립운동의 시작점이라서 예. 저희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죠. 그렇지만 사탕수수밭에서 일했다. 네, 사탕수수밖에 찍을 게 없네요. 그 그분들이 묵었던 숙소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어떤 건물이 남아 있다던가 아니면 독립운동가의 무덤을 또 찾아가서 예. 찍는다던가. 예. 네, 그렇죠. 그 하와이의 독립운동 건물은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오. 그 차이나타운 쪽에 좀 남아 있는 게 있고요. 남아 있고 거긴 그래도 표지석이라도 다 있습니까?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와이에 갔을 때 우리가 그 7번 선창자리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배를 타고. 예. 그 7번 선창 부두도 찍어보고 뭐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요 사진이고. 뭐 네. 이왕 사진 설명하시는 김에 네. 저 사탕수수랑 연결해서 요 사진을 잠깐 예. 설명드릴게요. 그 이제 미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면서 하와이에 있다가 이제 미국 본토로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육군의 뿌리 하면 1940년 충칭에서 만들어진 광복군이 될 수 있는데 예.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공군의 뿌리도 있거든요. 공군의 뿌리는 그거보다 앞섰던 1920년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서 태어납니다. 1920년. 우리 공군이. 어떻게요?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인데. 네, 일제강점기인데 예. 김종림이라고 이분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쌀 농사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이분이 돈을 내시고요. 그 당시에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장이었던 노백린 장군이 미국에 있었거든요. 두 분이 합심해서 야 우리 파일럿들 한번 켜보자. 한국 공군을 양성해보자. 해서 미국 윌로스에다가 비행장을 땄고 비행기를 사서 한국 학생들만 훈련을 시켜요. 아니 비행장도 만들고 네. 비행기도 직접 사고. 그래서 이 건물이 뭐냐면 그 교육장 건물이에요. 비행교육학교. 예, 한인 비행사 양성소. 한인 비행사 양성소. 그 건물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야. 그때 그 교육 받았던 사람들은 미국에 살던 한인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어서 저도 몰랐던 역사에서 찾아가서 저 건물을 이제 찍게 됐고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어디가 활주로 터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기록해봤죠. 네. 이 건물은 지금 누구 소유입니까? 이게 지금 옆집에 살고 계신 분이 이제 개인 소유로 갖고 계신데 저 건물을 우리가 좀 우리 정부에서 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입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경로로 많이 지금 얘기를 했고 지금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매입 추진은 조금씩 시작은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좀 움직임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20년대 그 지어진 그 건물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그 건물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저기가 되게 건조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목조 건물이 잘 상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건물이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야, 이 정도면 정말 마땅히 우리 정부가 구입해서 무슨 기념관 같은 거라도 세워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192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완전히 그 새로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오늘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은요? 그 사진은 제가 이제 만주 왕청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 나자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트랙터를 한 대 빌렸어요. 강이 있는데 차량으로는 넘을 수가 없어서 트랙터를 한 대 빌려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계곡으로 들어가면 동굴이 하나 나오거든요.
산비탈 가운데 있는 동굴인데 그 동굴에 올라가면 저기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대한 독립 요 암석에 있는 요게 태극기군요. 네. 오. 거기에 위쪽에 한자로 대한 독립군이라고 써 있고요. 양이, 지승호, 장태호 뭐 이런 이제 독립군의 4명의 이름이 써 있어요. 아니 차도 못 다니는 동굴에 왜 이런 게 있대요? 추정컨대 네. 저기가 1910년대 저희 일대에서 나자구 사관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독립무관학교였어요. 그 학교가 그 학교의 학생들로 추정만 되고 있어요. 네. 아직 학자들이 저 4명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한독립군이라고 써 있고 4명의 이름이 써 있고 저기 1910년대? 10년대 예. 1910년대면은 14년, 15년쯤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술국치 이후에 우리 청년들이 저기 가서 군사훈련도 받고 하면서 아마 애국심에 저기다 자기 이름을 써놓고 저렇게 예. 흔적을 남겨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만 되고 되는 거지. 네. 아직 네. 정확하게 뭐 문헌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록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뭐가 딱 확정되지는 맞습니다. 못했군요. 예.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디 동굴에 그런 게 있다는 네, 것까지? 네, 그래서 사실은 저 동굴은요, 1950년대 북한 사학자들이 먼저 발견했대요. 북한이? 네, 북한 사학자들이. 근데 저기 뭐가 그려져 있어요? 태극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대로 뭐 기록도 안 해놓고 그냥 구전으로만 이렇게 전해 지다가 우리 사학자들이 2000년 정도에 네. 다시 발견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딘가 기록은 있으나 이런 제대로 된 사진 자료 같은 것도 잘 없었어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야, 정말 이것도 귀한 사진이네요. 마지막 저 사진은 뭡니까? 제가 이제 인물을 찍을 때 좀 저렇게 좀 반투명하고 흐릿하게 인물을 찍거든요. 누구예요? 쿠바에 살고 있는 이윤상이라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인물 사진 찍을 때 이제 저렇게 흐릿하게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분들을 찍어내는데요. 예. 사라지는 기억. 사라진 기억. 예, 흐릿해지는 역사를 저렇게 사진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멕시코 이민사가 또 있거든요. 우리가 멕시코에 이민 갔던 1905년에 단 한 차례 갔던 이제 이민이 있는데 애니갱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죠? 예. 이제 그분들이 1921년에 다시 쿠바로 재이민한 역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쿠바로 넘어갔던 분들이 쿠바 땅에서도 독립운동을 해요. 거기서 십시일반 독립장을 모아서 이제 그렇죠. 보내주거든요. 예. 그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이렇게 아직도 쿠바 땅에 살아 계신 거죠. 한복도 가지고 계시네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찾아가서 사진을 찍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복을 한 벌 갖고 있는데 이거 입고 찍으면 안 되겠냐고. 한국말 할 줄 아세요? 못하시죠. 통역을 데려갔죠. 그래서 어떻게 한복을 갖고 계세요? 했더니 미국의 이제 한인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한복을 하나씩 이렇게 주셨나 봐요, 옛날에. 근데 그거를 거의 갖고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 독립운동가분의 아마 3세쯤 되실 텐데. 딸입니다. 따님이에요? 예, 따님입니다. 예, 막내딸. 예. 근데 젊어 보이신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촬영하고 와서 아이고. 몇 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자꾸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기억이 또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록도 잘 해놔야 되지만 이런 분들을 만나서 흐릿한 기억이라도 근데 기록이라도 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분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독립자금 대고 뭐 이런 걸 기억해요? 몰랐어요. 모르겠죠. 예, 몰랐는데 이제 조사단이 나가서 이윤상이라는 분의 이름이 자꾸 뭐 독립자금 낸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윤상이 우리 아버지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활동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겠죠. 예.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잘 알려주지 않았으면 모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현장마다 가면은 혹시 후손들이 살아있나 그것도 다 탐문하십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무덤을 가고요. 또 그분들의 후손을 찾아가죠. 네. 예, 할아버지의 기억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여쭤야 되니까 예, 조금이라도 기억을 캐내기 위해서 그런 분들 후손들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요. 그렇죠. 예.
가장 최근 작년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죠? 네,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다녀왔습니다. 예. 어디 중앙아시아? 그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3개국 정도를 예, 돌고 왔습니다. 그 3개국에서는 뭘 찾으셨습니까? 주로 버려져 있는 이제 고려인들의 무덤터를 많이 다녔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우리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동희 선생님. 이동희 선생. 예, 이동희 선생님의 친손자를 찾았어요. 예, 그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란 곳에 병원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산다는 게 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요. 몸이 안 좋으셔서 아이고. 그냥 병원이 거처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고 계신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분을 어떤 교민분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가봤더니 네. 실제로 이동희 선생님 친손자가 맞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서 이제 한국의 뭐 기념사업회 이런 데다 제가 연결도 좀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갔을 때는 우연찮게 또 홍범도 장군 그 첫 번째 그 묘지에 썼던 그 비문이 있거든요. 철로 만들어진 비문. 이제 그것도 또 발견하고. 네. 홍범도 장군의 묘지에 쓴 비문? 예. 그게 왜 카자흐스탄에 있습니까? 그 홍범도 장군이 나중에 강제이주 당하셔가지고 그랬구나.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거기서 돌아가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무덤에 썼던 비문이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그 비문을 처음으로 찾아내신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우연찮게 뭐 그렇게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또 하게 됐죠. 예. 아니 이동희 선생, 홍범도 장군 정도면 네.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도인데 근데 그 친손자라든지 네. 그분의 묘비 그 비석 네. 비문이라든지 네. 이런 거야말로 우리 정부가 다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저는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계속 한 이유가 이게 성에 안 차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동희 선생님은요, 이동희 선생님 본인 무덤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동희 선생님 부인도 강제이주 당하셔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분 무덤도 찾아야 돼요. 아직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이 산적한데 지금 우리나라 법은 이거를 후손들이 알아서 이거를 해서 국가본부에다 뭔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이제 상황처럼 돼버렸죠. 저도 이제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사전 조사를 해서 현장에 가서 찾지만 사전 조사를 해서 현장에 가서 조금만 노력해서 찾으면 나오거든요. 예. 그 가서 이제 또 후손들을 만나면 그 후손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뭘 제일 좀 바라고 계시던가요? 제가 가서 이제 독립운동 때문에 왔다 그러면요 너무 반가워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도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처음 왔다 우리 할아버지 찾아온 사람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반가워해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왜 여태까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그런 서운함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뭐 돈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역사들을 좀 들춰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서운함 이런 건 없으시던가요? 그거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잘. 예, 왜냐하면 이제 3세, 4세 이렇게 내려가면 그분들이 대한민국 정체성보다는 현지 정체성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인데 단 서운해하는 거는 아니 왜 여태까지 발걸음을 안 하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왔냐 좀 놀라시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라별로 따지면 중국이 제일 많죠. 그래도 사적지는 제일 많죠. 많죠. 예. 이태우키 사진 동굴도 찾아내신 거고 네. 또 중국 하면 기억에 나는 곳이 어디가 또 있습니까? 작년에 가서 제가 펑펑 울었던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역사적 인물 중에 송몽규, 윤동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늦게나마 이제 작년에 제가 송몽규, 윤동주의 묘소를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써 있는 문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진 찍으러 와서 그냥 울다 온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시인 윤동주 지묘, 그 다음에 청년 문사 송몽규 지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 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 당하고 죽고 나서 가족들이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시인이라는
그 명칭이나. 근데 하여튼 일본에서 옥사 했는데 네. 그래도 유해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가져왔죠. 예. 청년문사 뭐 이런 단어들을 청년문사, 시인, 예, 그런 거를 가족들이 거기다 붙여준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묘소가 이제 용정에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들이 저희는 좀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기억이 계속 전수되니까. 그런 장소들이나 신흥묵간학교터, 예, 옥수수밭이 돼버린 신흥묵간학교터. 지금 완전 폐허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폐허라기보다 그냥 옥수수밭이에요. 옥수수밭이에요. 이제 그런 곳들이 계속 회자되고 우리 머릿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발걸음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신흥무관학교 터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네, 있습니다. 그건 되어 있지만 언제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그렇죠. 예. 뭐라도 돼 있으면 가면 표지판이라도 하나 돼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뭘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 풍경을 그냥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 하면 이제 그렇고 네. 또 기억에 나는 곳이라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일본 갔을 때 좀 기억에 남은 곳이요. 예. 규슈에 가면 소에다 마치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뒤편 야산에 올라가면 휴가 묘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 묘지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못생긴, 이렇게 뾰족뾰족한 못생긴 돌, 그다음에 둥글둥글한 아주 잘생긴 돌이 막 섞여 있어서 바닥에 이게 무덤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잘생긴 돌은요, 일본 사람들이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애완동물 무덤이에요. 이제 그 사이사이에 아주 못생긴 돌처럼 박혀 있는 또 무덤이 있어요. 그건 그 일대 석탄 탄광에서 일하다 숨진 조선인들의 무덤이에요. 강제 이주 노동자들. 네. 그러니까 이제 애완동물이 묻히는데 같이 섞여서 우리 강제이주자들의 무덤이 거기 같이 써져 있는 거예요. 몰래 갖다 묻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 눈 피해서. 근데 둥그렇고 버젓한 돌은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탄광에서 그냥 못생긴 돌 그냥 쓰다 버린 돌 그거 갖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유, 거기를 갔는데 예.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한동안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제가 그랬겠죠. 그렇게 버젓하게 예쁜 돌은 반려동물 묘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이제 제일교포들이 연구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연구 자료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세계 각지의 독립운동 현장뿐 아니라 강제 이주 노동자들의 흔적도 지금 기록에 남기시는군요. 네네. 최근에는 국내 기록 작업도 하신다고요? 국내 작업은 제가 그 남해 일대에 남아있는 일본군들의 흔적을 좀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부터 해서 거제도부터 해서 쫙 그 남해 일대에 일본군들이 만들어놓은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랬겠죠. 예, 그 부산, 밀양, 사천 이런 곳들에 가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이 쓰려고 만들어놨던 비행기 경락고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 지금은 뭐로 씁니까? 그 경락고가? 그냥 버려진 것도 있고요. 아니면 가정집으로 쓰는 데도 있고요. 장갑 공장으로 쓰는 데도 있고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현장들이 우리의 역사 교육에 좀 산 증거의 장으로서 좀 활용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뭐 세계 각지의 독립운동 현장, 강제징용의 현장, 뭐 국내 현장, 뭐 이렇게 쭉 계속해서 다니고 계시는데 8년째. 네. 특히 그 해외 여기저기는 뭐 한 번 가시면 몇 달씩 계시잖아요. 네, 뭐 이제 비용에 맞춰서 여기는 좀 뭐 몇 개월 더 있을 수도 있는 데도 있고요. 미국 같은 데는 또 물가 비싸잖아요. 특히나 하와이 같은 데는. 그래서 뭐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비용을 전부 처음에 혼자 개인 돈으로 쓰셨다고요? 네, 누가 뭘 지원을 해주는 분이 없어서 일단 이 작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 개인 돈으로 계속 해왔죠. 지금까지 계속. 근데 다른 무슨 벌이가 있으세요? 강연도 가고요. 네, 책도 쓰고요. 예. 또 작업 간다고 하면
또 17번 독립자금처럼 보내주신 분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이제 후원자들이 좀 생겼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형편 되는 대로 또 다녀오고요. 네, 네. 그래서 다녀오면 또 한동안 책을 써야 되고. 그렇죠. 예,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책으로 펴내는 거 말고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뭐 어떤 전시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히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전시를 계속 이제 해왔죠. 그래서, 해야만 되죠. 그리고 네, 그래서 올해 혼자만 기록 남기고 뭐 합니까? 네.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요. 그럼요. 전시를 계속 꾸준히 해야죠. 그래서 올해도 8.15쯤 아마 전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전시는 그래도 좀 의뢰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어디 박물관 예, 이런 데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예, 전시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 제가 찍는 사진은 이제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역사와 관련된 사진이라서 예. 예, 그런 박물관 뭐 이런 데들하고 그러니까요. 협업해서 같이 하면은 예, 좋은 작품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20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뭉우리 돌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사진전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우선 뭉우리 돌이 뭡니까? 뭉우리돌이 이제 순 한글로 둥글둥글하고 넓적한 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몽우리돌은요 주먹만한 돌이고요. 뭉우리돌은 그거보다 더 크고 둥글둥글한 돌인데 아하. 이 단어가 백범일지에 등장하더라고요. 백범일지. 예, 예. 김구 선생님이 형무소에서 고쳐받을 때 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주가 전답에서 뭉우리돌을 골라내는 게 상례 아니냐. 지주가 예, 전답에서 논이나 밭에서 돌이 있으면 골라내지 않느냐? 예, 라고 순사가 얘기했다. 예, 김구를 향해서. 예. 그러니까 너 같은 그런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에서 속아내야 된다는 이제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돌이다. 예, 논밭에 쓸모없는 돌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김구 선생님이 내가 평생 니놈들 앞에 뭉우리돌 정신을 품고 살겠노라. 다짐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독립운동 정신과 저항 정신을 뭉우리돌에 빗대서 얘기하신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고 찾은 이 기록한 이 현장들이 다 우리의 뭉우리돌 정신을 품고 있는 현장들이더라고요.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프로젝트의 큰 타이틀이 뭉우리돌을 찾아서입니다. 그런 표현이 백범일지에 있다는 것도 또 잘 몰랐었습니다. 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또 찾으셨어요, 그거는? 예, 그때 제목 정할 때 같이 책을 만드시는 분이 찾아주셨는데 잘 찾아주신 것 같아요. 그 전시 기획하면서 책 만들면서. 예. 네. 그런 전시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또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보신 분들의 어떤 소감이나 또 그분들의 감회 같은 것도 좀 남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몰랐던 역사를 그러니까요.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한 번은 이런 분이 오셨어요. 그 나이가 되게 지긋하게 많이 드신 분인데 여성분이신데 할머니시죠. 할머니가 이렇게 손수 이렇게 무궁화 같은 거를 이렇게 손수건에 술을 넣어서 몇 장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손잡고 이거 눈에 진물 나면서 만든 거라고 다니시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 만나면 하나씩 줘라. 꼭 좀 전해달라고. 예, 그런 분도 계셨고요. 예. 그분은 혹시 선조가 무슨 독립운동 하셨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거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아무튼 그 전시를 보면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손수 그렇게 자수를 놔서 그 실제 그것을 독립운동가 후손한테 전해준 적 있습니까? 네, 전해준 적 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분은 또? 아니 너무 귀하게 이걸 꽉 잡고 감사하다 그러시죠. 네. 지금까지 참 여러 곳, 뭐 나라도 많지만 그 간 나라에서도 굉장히 여러 현장들을 다니셨으니까 뭐 이런 우리 독립운동가의 역사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래서 이런 질문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본인의 기억에 베스트 3를 꼽는다면 어디를 꼽겠습니까? 현장이요. 베스트 3 현장이 이 질문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베스트 현장이 맨날 바뀌는데요. 그때 예. 윤동주 묘소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인 윤동주, 청년 문사 성봉교 그 장소도 너무 기억에 남고요. 여기 태극기 동굴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소죠. 그리고 쿠바도 참 기억에 남는 곳이에요. 쿠바는 또 왜 그렇게 기억이 나요? 집에서 가장 멀리 간 사람들, 고향에서 가장 멀리 간 사람들, 지구 반대편. 그리고 우리랑 수교를 맺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네. 그래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예. 그리고 아주 많이 기억이 지워진 곳.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애틋한 곳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쿠바 같은 곳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미국 하와이 이주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선 인원수도 상당하고 네. 멕시코 하면 또 제가 애니깽 떠오를 정도로 뭐 기록도 많고. 네. 근데 그 멕시코를 거쳐서 쿠바로 간 분들이 아까 한 300명? 네, 그 정도 됩니다. 딱 그 정도였던 거예요? 200, 한 6, 70명 정도예요, 정확하게. 그분들 그 후손들의 삶은 어떻든가요? 일단 쿠바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 사회주의 혁명 뒤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황도 예, 예. 진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이제 상황들이 많았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교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많이 도와드려야 돼요. 진짜 쿠바에 있는 우리 후손들. 예. 뭐 쿠바도 그렇습니다만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사라져가는 그 현장을 찾으려면 현장을 막 샅샅이 뒤져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뭐 공안한테 걸리고 이런 일 없었습니까? 많았죠. 많았죠. 어떤 일들이 또 있었습니까, 그건? 사실 멕시코, 쿠바 이런 데는 이제 공동묘지에 이렇게 시간이 되면 문을 잠그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갇혀서 담남은 적도 많고요. 사진 찍다 네, 보면 사진 찍다가. 시간이 넘어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 떨어질 때 찍어야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그 시간 맞춰서 찍다 보면 또 막 공동묘지 문 잠가놓고 담 넘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저 국경까지 가서 막 사진을 찍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국경 근처. 예, 예전 우리 한인 마을 있었던데 막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카메라 들고 계속 이렇게 국경 방향에서 찍고 이러니까 공안한테 또 끌려가서 파출소 같은 데서 이제 조사받기도 하고. 간첩 아니냐? 예, 그렇죠. 너 이제 가방에 있는 자료들 그거 지도 있는 거 뭐냐 해서 다 내보라 그러고 사진 찍은 거 다 체크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시간 또 다 허비하고. 예, 뭐 그런 경우들이 뭐 많죠. 근데 그 국경 근처 사진 찍다가 공안한테 잡혀갔을 때 쭉 설명을 하면 뭐라 그래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너무 그때 저 입장에서는 웃겼던 게 네. 한국 사람을 처음 본대요. 그랬겠죠, 네. 그랬겠죠. 아니, 그게 러시아 쪽 국경이었거든요. 아주 시골 마을. 그러니까 어. 한국 사람을 처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사는 안 하고 제가 갖고 있는 무슨 뭐 장비는 뭐고 뭐 옷은 뭐 입고 있고 예. 이런 거를 더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쓸데없는 조사받고 이제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다 나왔죠 뭐. 네, 네. 그분들은 그냥 처음에는 조사겠지만 그다음은 신기해서 네. 궁금증 푸는 거로군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나에게 독립운동 기록이란? 나를 알아가는 것, 본인 스스로를. 우리를. 예. 우리를, 예. 우리, 예.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예. 그걸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예. 네, 네. 네. 지금까지 기록해서 남기고 전시하신 거 이런 거는 이제는 조금 그래도 책으로도 나오고 언론에도 소개가 되고 그래서 정부도 알 거 아니에요. 알죠. 예. 이 정도 알면 정부가 이제 오히려 민간에 위탁을 할 테니 용역을 줄 테니 해외 독립운동지 그 아카이빙 작업을 좀 체계적으로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예. 꼭 정부가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다음에 계획되어 있는 갈 곳이 있습니까? 네, 틈틈이 일본 작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일본은 주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기록입니까? 네, 그게 이제 주고요. 또 독립운동과 관련된 현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렇게 섞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제일 의미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참 어려웠을 텐데. 이봉창 의거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윤봉길 의사 순국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후쿠오카 형무소
형무소. 예, 그런 데들이죠. 예. 예. 네, 그런 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뭐 틈틈이 다녀야 되고, 예.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제일 갈 곳이 많은 곳은 여전히 중국이라서. 네, 그렇죠. 예. 앞으로 정말 좀 체계적인 지원과 후원 속에서 이건 뭐 개인의 작업이 아니라 국가의 작업이니까 역사적인 기록물을 꼭 좀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거 우선 대단히 존경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잊지 맙시다 하면서 잊지 말기 위한 노력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